외국인이 본 한마리 12랜드 김세곤. 러시아의 부산 저령도 조차 문제. 1898년에 들어서면서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거셌다. 1월 초에 러시아 해군 제독 두바소프는 군함 시우치오를 부산에 입항시키고 수병을 저령도에 상륙시켰다. 그는 저령도 지금의 부산 영도에 석탄고 기지 설치를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1897년 8월부터 저령도에 석탄고 기지 조차를 요구해왔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1월 31일에 외부 대신으로 이도재가 임명되었다. 그는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의정부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도재가 병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고종은 2월 16일에 탁지부 대신 민종묵에게 외부 대신 서리를 겸직시켰다. 2월 19일에 플랑시 주한 프랑스 공사는 러시아 대표의 저탄소 부지 계획안 실행 시도와 신임, 외부 대신과의 관계 보고를 프랑스 외무부에 보고했다. 지난 1월 31일에 임명된 신임 외부 대신 이도재는 건강을 이유로 휴직했고 2월 16일에 민종묵 탁지부 대신이 서리로 외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사 스페이어는 신임 대신과 부산 근처에 있는 저령도에 러시아 해군을 위한 저탄소 설치와 관련하여 회담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이미 일본에게 부여한 특혜를 러시아에게 거절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페이어 씨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보고 있고 대한제국 정부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랑시 공사의 예측대로 외부 서리 민종묵은 의정부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저령도 조차를 독단적으로 러시아에 허가하였다. 이러자 의정부 참정찬정은 2월 27일에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사직 상소를 올렸다. 3월 2일에 외부 대신 이도재가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 3가 저령도에 러시아 공사가 청한 석탄 창고 기지를 조차해주는 안건은 일이 매우 중대하여 시내부에서 함부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미 의정부에 청의를 거쳤는데 아직 종결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을 다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각국의 조계지로 의정하였다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지난 겨울에 각 공사관에서 조회하는 문건이 왔다 갔다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대신 민종묵이 영국 영사에게 회답한 글에서 떼어준 각국 조계지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래 한번 정해진 이치이다. 라고 하였으니 역시 외부에서 갑자기 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의 공사와 영사를 모아놓고 지도를 살피면서 그 조계지의 확정 여부를 두루 물어보니 모두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러시아와 프랑스의 두 공사가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논의를 완결짓지 못하였는데 수석 공사가 해당 공사관에 재차 모여서 공의를 타결짓자고 자청하였으므로 그대로 즉시 조회를 보냈고 미처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이 마침 병으로 인하여 말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얼마 전에 서리 대신 민종묵이 중론을 배제한 채 혼자 결정하여 러시아 공사가 청한 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또 일본 공사관에 서한을 보내어 해당 지역은 원래 각국의 조계지가 아니라고 일일이 변명하였으니 신은 의아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대체로 지난날 영국 공사관에 회답을 보낸 사람이 바로 오늘 일본 공사관에 서한을 보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입으로 어떻게 전후로 이렇게도 판이하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일은 의정부의 재결을 기다려 각 공사와 타당하게 의논할 일입니다. 그 뒤 사안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두른단 말입니까? 신이 우려하는 것은 각국이 이미 그 조계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질책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올 것인데 누가 그 책임을 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은 그러한 비난을 이리저리 막아내면서 이런 국면을 적절하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외부와 의정부의 직임을 속히 채차하고 현재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서 계책을 신속히 강구하게 하소서. 이러자 고종이 비답하였다. 경은 이미 의정부에 청의하였는데 어째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가? 그러나 실제 병이 이와 같으니 부득이 청한 바를 특별히 윤허한다. 고종실록 1898년 3월 2일 두 번째 기사. 고종은 외부서리 민종묵의 처사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도재를 사직 처리했다. 고종의 의중이 러시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국인이 본 한마리 시비. 외부 대신 서리 민족묵과 고종. 1898년 3월 2일에 외부 대신 이도재가 사직 상소를 하자 탁지부 대신 겸 외부 대신 서리 민족묵도 곧바로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 고종실록 1898년 3월 2일 첫 번째 기사. 신이 외람되게 탁지부 대신의 직임을 맡은 지 어느덧 넉 달이 되었습니다.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신처럼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가 만분의 1이라도 그 직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조심스럽고 두려워 해임시켜주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뜻밖의 외부 서리의 명을 거듭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잘못하고 그르쳐서 사방에서 비방과 조소가 모여들고 있으니 이것은 걸맞은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맡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의정부에서 연명 상소를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석탄 창고터를 빌려주는 문제로 말하면 이미 지난해 8월에 시행되었던 일이라서 월미도를 조차해 줄 때 청의서가 없었던 전례에 따라 외부에서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달 의정부에서 열린 회의 석상에서 외부 대신 이도재가 석탄 창고터를 확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의논서를 드리기를 청하였으나 여러 의논들은 대부분 의정부에서 헌의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고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정부에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2월 16일에 임명된 외부 대신 서리 민족묵은 저령도 조차 허가를 의정부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근무 10일 만에 단독 처리했다. 그런데 변명치고는 너무나 황당하다. 2월 27일에 의정부 참정과 찬정은 민족묵의 처사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금일 정부에는 단지 외부 서리만 있을 뿐이고 신등은 비록 있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능히 직분을 직분답게 못하고 일을 일답게 못하고 수년이 지위만 갖추어 있은즉 이게 사리에 마땅합니까? 감히 직분답게 못하는 황송함을 연명으로 진정하오니 깊이 통촉하여 신들을 사직 처리하여 주소서라는 의정부 관원. 총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이 무슨 어이없는 변명인가? 이게 대한제국 정부인가? 의정부는 유명무실하고 중대한 국사를 단독 처리하다니. 대한제국은 의정부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이상한 나라였다. 민족묵의 상소는 이어진다. 은행 문제는 외부의 조회가 온 것이 모두 두 차례인데 이 역시 신이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 대신이 도제를 말함은 의정부에서 가부를 논의할 만하다고 여긴 듯한데 신이 서리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시행 여부에 대한 명문이 있으면 마땅히 의정부와 직접 의논을 하지. 어찌 신자신이 준허하여 기일을 정한 일이 있겠습니까? 민족묵은 한러은행 허가 문제도 의정부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는 3월 1일에 한러은행을 허가하여 서울 세문안에 한러은행이 설립되었다. 상소를 마저 읽어보자. 삼가 생각건대 신의 인망이 진실로 믿어움을 받고 조치가 적절하게 되었더라면 어찌 이렇게까지 잘못을 많이 토래하였겠습니까? 신은 이에 부끄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자책만 하고 있습니다. 신이 변변치 못함으로 인하여 의정부의 여러 신하들이 신에 대해 내칠 것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으니 신이 어떻게 감히 하루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고 벼슬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신이 맡고 있는 탁지부의 직임과 외부 서리의 직함을 모두 채차하심으로써 여론에 살해하고 보잘것없는 분수를 편안하게 해주소서. 이러자 고종이 비답하였다. 나라가 있고 의정부가 있는 만큼 일마다 회의하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없다. 경도 스스로 헤아리는 것이 있겠지만 옳고 그름을 논할 때에는 의당 소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것이다. 청한 바대로 시행하라. 3월 2일에 고종은 민족묵을 면직하였다. 그런데 3월 3일에 고종은 조병호를 탁지부 대신에 민족묵을 외부 대신에 임명하였다. 고종은 하루 만에 민족묵을 외부 대신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런 인사도 있는가? 아무리 황제가 인사권을 가졌다 하여도 너무 황당하다. 이 인사는 무엇을 말함인가? 고종이 민족묵을 신임한 것이고 민족묵이 처리한 저령도 조차와 한러은행 허가도 면제부를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종은 러시아에 의존했다. 외국인이 본 한마리 13. 의정부와 독립협회의 반발. 1898년 3월 3일에 고종이 민족묵을 외부 대신으로 임명하자 의정부는 또다시 술렁거렸다. 3월 4일에 내부 대신 남정철 등이 민족묵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
신등이 일전에 전 외부 서리 대신 민족무기 저령도 석탄 창고 터를 성급히 허가해준 일과 관련하여 공론이 일어나고 또한 의정부의 체면에 손상을 주었다는 이유로 물러나겠다는 연명 상소를 올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또 민족묵을 외부 대신에 임명한다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단지 이틀 사이에 그를 채차하였다가 다시 임명하셨는데 명이 내려진 상황이라 감히 그 유지를 받들지 않을 수 없으나 민족묵은 처음에는 사직을 청했다가 이제 와서 태연히 눌러앉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신등이 비록 변변치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 대신민족묵을 말함이 의정부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 신등과 같이 무능한 자들은 속히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황상께서는 굽어 살펴 신등을 모두 내쫓음으로써 조정의 채모를 보존하소서. 이러자 고종이 비답하였다. 이미 직지를 받들고서 또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니 실로 개탄스럽다. 민족묵을 잠시 해임시켰다가 곧바로 제소한 것은 의도가 있으니 경등은 헤아리도록 하라. 이어서 3월 5일에 외부 대신 민족묵이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 신은 일전에 특별히 채차를 받았으나 며칠이 못되어 신을 외부 대신으로 임명한다는 은혜로운 제지가 특별히 내려졌습니다. 이제 삼가 듣건대 의정부에서 연명 상소를 올리고 여러 대신들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논의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고 하니 보잘것없는 신이 구차히 수용한 일로 인해 조정을 불안하게 하였다는데 생각이 미치니 답답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신에게 새로 제수한 직임을 속히 채차하여 의정부의 논의에 살해하고 작은 분수를 편안하게 해주소서. 이에 고종이 비답하였다. 잠깐 해임했다가 다시 제수한 데에는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경은 아무쪼록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즉시 칙령을 받으라. 고종은 여전히 민족묵을 옹호했다. 이는 고종 스스로 칠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즈음에 계몽운동에 힘썼던 독립협회는 2월 21일에 회원 135명이 독립관에 모여 결사적인 구국운동을 서약하고 구국운동 선언 상소를 올려 국가 자주권을 주장하였다. 이상제와 이건호가 지은 이 상소에서 독립협회는 외국의 군사권과 재정권, 그리고 인사권 간섭을 규탄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입헌정치를 주장하면서 탐관오리의 제거와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다. 독립협회는 자립과 자주를 위해서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할 것을 간곡하게 선언하였고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본격적으로 대처했다. 독립협회는 3월 7일에 일본에 조차된 석탄고 기지를 회수할 것을 결의하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회수를 요구하는 공안을 외부에 발송하였다. 이어서 독립협회는 한러은행의 철수 요구 항의문도 탁지부에 발송하였다. 이같이 독립협회의 반러감정이 격화되고 정부 내에서도 의정부 관리들이 러시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자 스페이에르 주한러시아공사는 3월 7일 오후 2시에 전신으로 대한제국 내의 상황을 러시아 본국에 보고협의하였다. 이날 스페이에르 공사는 고종 황제의 요청에 따라 군사교관과 재정고문관을 파견하였지만 황제와 정부가 필요 없다고 여기면 러시아 정부는 곧 철수할 용의가 있으므로 24시간 이내에 그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외부에 보냈다. 고종의 요청으로 초빙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관을 고종이 쉽게 해고하지 못하리란 점을 예상한 스페이에르 러시아 공사의 술수였다. 러시아 공사의 공문을 받은 황제와 조정은 크게 당황했다. 고종은 각부 대신과 외국 공사들에게 자문을 청하고 회답 시한을 3일간 연기시켜달라는 요청서를 러시아 공사에게 발송했다. 외국인이 본 한마리 14. 플랑시 프랑스 공사의 한러관계 분석 보고 1898년 3월 9일에 주한 프랑스 공사 콜랭드 플랑시는 독립협회의 반러 감정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항의와 이를 해결하려는 고종 황제의 조치에 대한 공문을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있음. 2월 19일자 공문을 통하여 부산 근처에 있는 저령도에 러시아 정부가 설치하기를 요청한 저탄소 문제에 관하여 이도제 외부 대신이 취한 태도에 관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 공사 스페이어와 회담을 나누길 거부한 이도제는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요청했고 민족묵 대신이 임시로 그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대신 서리 민족묵은 러시아 공사에게 일본이 이미 혜택을 보았던 것과
동일한 러시아의 양도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해당 요청에 동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파업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모든 관리들이 그에게 협조할 것을 거부하여 그에게는 공문을 작성할 공문 용지도, 공문을 발송할 서기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관인을 담당하던 서기도 사라져버려 민족묵은 러시아의 요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종이에 직접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희극적인 상황이 이러한 괴상한 절차에만 벌어진 일이라면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 외부 대신 서리의 결정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가 소집되었고 의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가 고종에게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의정부 관리의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영도에 관하여 이도제 외부 대신은 우리에게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그의 부재로 아직 계획안을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민 외부 대신 서리가 우리의 결정도 기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특혜를 얻은 한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는 이에 관한 의견을 내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안을 다룰 권한이 없다면 폐하께서 우리의 후임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직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이러자 민 외부 대신 서리는 고종에게 자신은 전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과 관례를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종은 사임을 받아들이면서 의정부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만약 그러한 사안들이 의정부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런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다음 날 민족묵을 정식으로 외부 대신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고종은 의정부의 손을 먼저 들어준 후 민족묵 대신의 손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이런 특이한 일처리 방식은 직무 거부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의정부 관리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고 더구나 민족묵도 외부 대신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동안 독립협회는 모임을 연이어 열고 외부 대신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족묵 외부 대신은 어설프고 부적절한 답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 의정부와 의논한 것이라 말한 반면에 의정부는 그 반대로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독립협회는 다시 해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외부 대신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과거 양도했던 절영도의 부지를 회수하려는 조정의 뜻을 일본에게 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전례가 없어지면 러시아는 이 특혜를 요구하려는 명분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립협회는 탁지부 대신에게도 서신을 보내 한러은행과의 모든 재정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동안에 러시아 공사 스페이어는 러시아 정부의 지시를 하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러시아 장교들과 탁지부, 고문을 계속 고용하지 않겠다면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귀환하도록 하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공사는 이 사항을 외부 대신에게 전달하였고 24시간 내에 회답을 달라고 독촉했습니다. 이러자 고종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의정부 관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못지않게 전직 대신 2명의 의견을 서신으로 보내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전직 대신들은 사임하여 시골에 칩거해 있는 자들입니다.